이번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를 면제시킨 이후에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끼리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변제를 대신하여 다른 조건의 약속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채무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이내 말을 바꾸며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채권을 소멸시켰는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으로 채권을 소멸시켰지만 이내 다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윤모 씨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 친구 정모 씨에게 3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윤모 씨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2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이후 윤모 씨는 정모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정모 씨에게 친누나가 최근에 의사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모 씨는 현재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의사인 윤모 씨의 매형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윤모 씨가 아직 매형과 친하지 않아 많이 고민하자 정모 씨는 빌려준 3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꼭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정모 씨는 또다시 윤모 씨에게 빌려준 돈을 안 받을 테니 꼭 식사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결국 윤모 씨는 정모 씨와 매형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식사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으니 이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윤모 씨는 원래 돈을 갚기로 한 7월 20일이 지나도 정모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모 씨는 윤모 씨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윤모 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갚지 않은 것뿐인데 돈을 일부러 갚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며 대여금을 청구하는 정모 씨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매형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주고 채무를 면제받았는데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린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2달 뒤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 매형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들어준 사실을 기재하였는데요. 그리고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함께 첨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원고의 의사표시로 소멸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형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주면 채무를 면제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면제한 뒤에 다시 상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원고의 의사표시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